차량을 협찬해 주신 우리 황희정 과장님, 그리고 한동모터스 방배지점의 우리 유강원 과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BMW 차량 구매나 시승 문의 같은 경우 이거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840D 차량 이렇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여기 한동모터스 방배지점에서 X4 모델을 시승했는데, 그때 차량을 이렇게 딱 반납하고 돌아가면서 이 8 시리즈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이렇게 전시장에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세단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람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쿠페와 다르게 4도어 모델이죠. 뒷좌석까지 상당히 괜찮아서 저 차 한번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시승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면,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굉장히 본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많이 보는 5 시리즈보다 이 차가 전고가 70mm 정도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낮고 옆으로 넓고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이 차량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GT 4도어 모델인데, 그 차량은 완전히 진짜 공격성이 짙은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량에 비해서는 좀 밋밋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BMW 차량들 중에서는 상당히 전투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돼지 콧구멍처럼 콧구멍만 상당히 크게 키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도 8 시리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측면으로 넘어가면 일단 쿠페 스타일의 차량답게 측면부가 진짜 너무나 이뻐요. 이 차를 딱 보면 이 전장이 5m가 넘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좀 상당히 거대한 차량인데, 이 뒤로 가면서 이 떨어지는 이 쿠페 라인의 감성, 이거는 진짜 장난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후면부 같아요. 후면부가 너무 멋있게 생겼고, 누가 봐도 진짜 전투력 있는 이런 쿠페형 세단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저는 일단 합격. 완전 제 스타일. 자, 이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는 딱 보면 전형적인 BMW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차 가격이 지금 1억 3천, 프로모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1억 3천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실내를 봐서는 솔직히 이게 차를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1 시리즈부터 8 시리즈까지 크게 차이점을 별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차량은 레드 컬러와 그리고 블랙의 조합으로서 뭔가 좀 세련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진짜로 저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아쉽다면 이 엠팩 핸들이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엠팩 핸들이 상당히 멋있어요. 그냥 봐도 상당히 멋있고, 이 그립감도 좋고 두께감도 이렇게 빵빵해서 좋거든요. 좋은데 M 패키지라면 무조건 적용되어 있는 이 핸들이란 말이에요. 경쟁사인 벤츠 차량들을 보면 이게 차량의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좀 더 고급차일수록 스티어링 휠이 일단 변하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간지난다는 좀 일본 표현이니까 아무튼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1억이 넘는 가격,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죠. 끝판왕에 가까운 이런 차량인데 너무 좀 그냥 일반적인 저 엠팩 핸들을 갖고 있다. 자, 계기판으로 넘어가시면, 계기판 역시 요즘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기판을 갖고 있죠. 제가 5 시리즈를 타고 있으니까 5 시리즈에서도 계기판을 많이 보는데 이 계기판이 솔직히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인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별로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어요. 자, 옆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우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게 다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데, BMW가 갖고 있는 이 순정 내비, 요게 지방도나 고속도로 요런 데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서울처럼 이렇게 대도시에서 사용하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좀 상당히 복잡하고 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살짝 좀 허접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 쭉 달리다가 두 갈래 길로 갈라지자마자 막 오른쪽으로 다시 빠지거나 이런 길이 있잖아요. 얘는 미리 오른쪽으로 빠지라고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두 갈래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그 두 갈래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자마자 다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딱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오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데 BMW에 적용되어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로 굉장히 보기 편해요. 이 나타내는 정보도 그렇고 일단 굉장히 또렷해요. 또렷하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기가 상당히 편해서 이건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차량은 물리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나온 차들이 대부분 터치 방식을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곤 하는데, 그래도 이 BMW 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뭐 통풍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은 뭐 당연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수납 공간에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가능하고 밑에 컵홀더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5 시리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있고 앞에 컵홀더가 있는데, 만약에 이 컵홀더에 음료나 이런 게 꼽혀 있으면 안에서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나마 장점은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이 좀 깊어요. 컵홀더에 만약에 음료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 휴대폰이 거의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냥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좀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점은 좀 괜찮아요. 크리스탈로 된 기어 노브가 적용돼 있죠. 요거는 뭐 X5라든가 뭐 X7 요런 차량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기어 노브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뭐 시동 버튼, 그리고 뭐 각종 뭐 드라이브 모드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암레스트 콘솔이라고 하죠. 여기 콘솔 센터, 요 콘솔 박스가 상당히 작아요. 일단 생긴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서 수납 공간이 넓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의 말 그대로 뭐 후륜 구동이잖아요. 후륜 구동이라서 밑에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가운데 쪽에 크게 여유가 없어요. 막상 딱 열어보면 되게 낮은, 뭐 중요한 물건들 몇 가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이게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굉장히 최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앉았을 때 착자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항상 BMW 차량들을 리뷰할 때 시트 칭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뭐 가죽의 일단 재질을 떠나서 이 형상 자체가 굉장히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고, 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내 체형에 이렇게 딱 맞춰서 조정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가운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4인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고 딱 뒤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1개 반에서 살짝 더, 그래서 뭐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자면 5 시리즈보다는 좀 넓은 그런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사이즈도 5m가 넘고 휠베이스 자체가 3m가 넘는 상당히 거대한 쿠페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 키 정도 앉았을 때 이렇게 뭐 닿거나 아니면 뭐 달랑말랑 이런 차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쿠페형들이 뒤로 이렇게 가면서 라인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뒷좌석 공간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헤드룸이 여유가 살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달려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5 시리즈보다도 훨씬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애기 한 명 있는 집은 정말로 뭐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볼 텐데, 이 차량의 트렁크 용량 자체는 좀 보수적이에요. 공간으로 따지면 이게 한 440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작은 트렁크를 갖고 있고, 440L가 감흥이 안 된다. 제네시스 G80 모델이 트렁크가 크지 않죠. 한 455L? 그거보다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그리고 뭐 ZF4에 8단 자동 미션이 적용돼 있어서 뭐 출력은 뭐 320마력, 그리고 토크가 69점 몇 토크, 거의 70 토크 가까이 되는 그런 토크를 갖고 있죠. 이렇게 디젤 엔진 특유의 높은 토크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톤이에요 2톤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내에서 이렇게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이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은 물론 마일리지가 상당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덜덜덜덜 거리는 소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디젤 엔진 특성상. 그래도 막상 주행을 하면 일단 디젤 엔진 소음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렇게 악셀링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아니면 다시 발을 뗐을 때 뭐 두 가지 다 이 전해지는 그 엔진의 그 피드백이 있잖아요, 엔진의 질감이라고 하나, 그 느낌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진짜로 타보고 싶었던 모델은 840i 모델이거든요, 가솔린 모델. 근데 지금 시승차가 디젤밖에 없어서 지금 디젤차를 타는데도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진짜 뭐 구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이런 크루징 느낌은 너무나 깔끔하고 진짜로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카메라가 과열되는 바람에 지금 잠깐 정차해서 카메라를 식혔거든요. 자, 이게 뭐 승차감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가 지금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일단 럼플렛 타이어예요. 럼플렛 타이어가 뭐 이렇게 달리다가 타이어가 터졌어도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일단 승차감이라든가 이 주행 소음 부분에서 좀 약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단단한 이 하체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철 구간이라든가 이런 뭐 도로 상황이 크게 좋지 못한 곳을 지나갈 때 이 걸러지는 느낌이 진짜 상당히 기분이 굉장히 좋을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단점이라면 이게 아무래도 럼플러시다 보니까 살짝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차가 좀 상당히 진짜 통통 튄다, 좀 심하면 좀 골이 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럼플렛이 아니고 일반적인 좀 타이어를 지니고 있으면 승차감은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 M 패키지 보다도 훨씬 괜찮은 그런 승차감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하기에 부담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음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주행 소음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물론 이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이 살짝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상 한 뭐 90km 정도 크루징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용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쿠페형으로 굉장히 낮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이렇게 잘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풍절음은 상당히 괜찮고, 문제는 하부 소음이에요. 이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꽤 크거든요.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노면과의 그 콜라보레이션, 이 소음이 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럼플렛 타이어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주행 소음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차감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3명 혹은 4명의 이렇게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들과 함께 타고 이게 뭐 장거리를 이동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행 모드를 제가 노멀로 계속 달렸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좀 차가 단단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좀 더 즉각적으로 변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엔진의 이 리스폰스라고 하죠, 이 반응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RPM 자체를 좀 더 높은 기본으로 거의 1500 정도의 RPM을 사용하고 있어요. 쭉 가속을 해보면 이 배기음도 확실히 커지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차가 엄청나게 지금 안정적이에요. 지금 속도가 그래도 상당하거든요. 다시 컴포트 모드로 속도를 상당히 올렸는데도 이 느껴지는 가속감이라고 하죠, 이 가속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BMW의 차량들은 일단 이 스티어링 휠 감각,
이게 너무나 좋아요. 일반적으로 코너를 만나면 이 운전자가 이렇게 돌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스티어링을 돌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측지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좀 더 조향을 이렇게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완벽한 이런 스티어링 휠 질감을 보여줘요. 이 조향 감각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가에 싹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헤드 시프트로 들어보는데, 이 배기음이, 와, 이 가속감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치고 나가는 펀치력이, 이 차가 정말로 공차 중량 2톤이 넘는 차가 맞는 싶을 정도로 가속 느낌이 상당히 좋고, 지금 제가 속도를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속도에서도 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공간에서 풀악셀을 잠깐 살짝 때려보면, 자, 브레이크. 와, 이 속도에서 제가 이 차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확 때리는데도, 와,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미쳤다. 와, 말이 안 돼. 와, 이 속도에서 차량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어하는지 진짜 말도 안 되고, 다시 코너를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와, 이 차체를 잡아주는 능력 진짜로 끝내주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고, 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코너가 상당해서 돌고, 여기서 급브레이크입니다. 차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와, 미쳤다 진짜. 2톤이 넘는 차가 이렇게 정차를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제가 2톤이 넘는 중량의 차들의 급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상당히 밀렸거든요. 아니면 이 중량을 못 이기고 앞으로 꼬꾸러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그런 거 1도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계측을 해본 게 아니라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는 정말로 완벽. 총평으로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의 840D 그랑 쿠페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타봤는데, 이 차량은 상당히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할게요. 정말 운전의 느낌을 좋아하고, 이 대형 쿠페, 이 가족끼리도 함께 탈 수 있는 이런 그랑 쿠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은 너무나 만족도 높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저처럼 운전을 좀 좋아하고 일단 BMW 5 시리즈 같은 차량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는 정말 돈 있으면 무조건 살 것 같은 그런 차량이에요. 이런 주행 질감을 진짜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탄탄한 주행 질감이면서 되게 편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만약에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시승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거의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이 AMG GT 4도어랑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그 차에 비해 이 실내 감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 굉장히 일반 BMW스럽고 M 패키지스럽고, 물론 바워스 & 웰킨스라는 이런 훌륭한 오디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성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점 빼고는 저는 이 차는 무조건 사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짜 훌륭한 그런 주행 느낌을 받았고, 이게 좀 몸을 버린다고 하죠. 너무 좀 괜찮은 차를 타면 제 차를 다시 탔을 때 이 현타가 오는 그런 느낌, 그게 좀 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차를 좀 더 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